네, 안녕하세요. 이산입니다.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 지원 사업 성인지 역량 강화 교육 영상 1편에서는 성폭력 2차 피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일터에서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두 분 이야기 손님을 모셨습니다. 부산문화예술계 반성폭력연대 대표 송진희 작가님, 공익인권 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활동가 김두나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문화예술계 반성폭력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송진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익인권 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이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두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편의 내용은 법적인 정보들이 많아서요. 조금 가볍게 풀어볼 수 있도록 OX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예술단체는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이나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예술계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계약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법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 즉 고용계약 관계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술단체의 대표나 그 법인이 사업주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 남녀고용평등법 같은 직장 내 성희롱을 규율하는 법과 제도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에게 여러 가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을 때는 지체 없이 조사를 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이 사업주가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호 조치, 예를 들면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라든지 아니면 유급 휴가 명령 같은 보호 조치를 할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부당 해고 같은 불리한 인사 조치라든지 아니면 업무 평가나 교육 기회에서 차별을 준다든지 아니면 따돌림이나 어떤 폭언, 폭행 이러한 행위들을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는 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피해자가 피해를 알렸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입지 못하게 하는 것은 꼭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공동체가 해야 될 의무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그럼 만약에 어떤 단체가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는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조사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네,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 노동위원회가 시정 명령을 했는데 사업주가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연예술단체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보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더 가깝게 여기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문체부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예술활동 중에 일어난 성폭력에 대해서 대표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또는 대표자가 성폭력을 하게 되면 문체부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9월 25일부터 예술인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인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시행이 되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서 예술 사업자에 의한 성폭력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을 조사해서 사실로 확인이 될 경우에는 해당 예술 사업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해당 행위를 멈출 것, 그리고 시정 조치를 받았음을 공개할 것 등의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정 조치를 어길 경우에는 재정 지원을 중단하도록 예술 지원 기관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문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도 수사나 재판이 이르는 시간은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요. 그러한 기간 동안 단체 내에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게 된다면 피해자의 예술 활동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단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는 가해자와 지속적으로 마주하면서 예술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가해자나 가해자 주변인들로부터 2차 피해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사나 재판의 어떤 결과나 과정과는 별도로 단체 내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가끔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징계를 했는데 이 같은 사건이 수사 재판 결과를 거쳐서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단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최근에 법원에서 참고할 만한 판결이 있었는데요. 서울대학교에서 한 학생이 성희롱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이제 정학의 징계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 사안이 이제 수사기관에서도 이 수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이 검찰에서는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이 무혐의 처분이 있자 이 학생이 학교에 대해서 학교가 나에게 정학 처분을 한 것은 무효다라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이 법원에 청구를 했었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이 대법원은 이 가해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이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좀 명확히 했고요. 그리고 이 학교의 정학 처분은 학교 규정에 따라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징계다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자가 공연을 보러 온 관객이거나 아니면 이 다른 단체나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이 피해자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나 기관에서 가해자를 어떤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피해자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나 기관에서는 피해자에 대해서 어떤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조직 내에서 어떤 공식적인 조사나 심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단체 차원에서 이제 피해자에 대한 지지 입장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입장을 공식화하는 것도 향후에 이런 성희롱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단체의 대표이거나 설립자일 수도 있고 또 예술계 내에서 지위나 어떤 영향력이 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단체 구성원들은 가해자를 조사하거나 징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부의 자원들을 저희가 좀 활용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해자가 예술 사업자라면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서 신고 절차를 통한 좀 공식적인 해결을 한번 모색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외부의 전문가를 통해서 조사위원이나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단체 내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문화재단이나 협회 등의 유관 기관을 통해서 신고 절차가 혹시 마련되어 있는지 보다 적극적으로 문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피해자가 배제되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안전한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들을 꼭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에 적용을 받는 고용관계라면 법의 내용을 잘 알고 지킬 필요가 있고 설령 적용을 받지 않는 관계라 해도 이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우리 단체에서 피해자가 어떻게 하면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고 또 가해자에게는 재발 방지를 요청할 수 있는지 계속 함께 고민하면서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김두나 변호사님, 송진희 작가님 감사합니다.